손톱을 한번 보세요. 혹시 손톱이 쉽게 부러지거나 머리카락이 전부 다 많이 빠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면요. 이 증상들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먹고 있는 그 음식이 오히려 몸속에서 조용히 도구로 변하고 있다는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듣고 나면 지금까지 건강 상식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오해였는지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계란입니다. 값싸고 구하기 쉽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60대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이 계란을 먹으면서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혈관을 망가뜨리고 신장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5년간 추적조사한 결과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분들 대부분이 그 음식 조합이 건강에 좋다고 철석같이 믿고 드시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저는 서울 소재 종합병원에서 25년째 신장내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는 최준혁입니다. 지금까지 제 손을 스쳐간 환자분들이 수만 명을 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제가 응급실에서, 수술실에서, 투석실에서 목격한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은 뜻밖의 사고나 불치병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좋은 음식을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것과 함께 드셔서 스스로 몸을 망가뜨리는 안타까운 상황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당연히 몸에 좋겠지 하고 매일 챙겨 드신 음식이 10년 뒤 병원 침대 위에 눕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을 때 그분들의 눈빛은 억울함과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그 안타까운 실수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가 25년간 진료실에서만 몰래 알려드리던 이야기들을 모두 꺼내어 놓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계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5가지 상극 음식입니다. 둘째, 반대로 계란의 효능을 3배 이상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기적의 짝꿍 음식들입니다. 셋째, 60세 이후 계란을 먹는 가장 완벽한 방법, 즉 언제, 몇 개를 어떻게 조리해서 드셔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전략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원리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 젊을 때는 아무렇게나 먹어도 괜찮았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갑자기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체념하시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소화기관은 거대한 화학 공장과 같습니다. 음식이 들어오면 위장이라는 반응 탱크 안에서 수백 가지의 화학 반응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젊을 때 이 공장은 24시간 풀가동됩니다. 처리 능력이 뛰어나서 웬만한 음식은 다 소화시켜버립니다. 나쁜 조합의 음식이 들어와도 강력한 위산과 소화 효소들이 억지로 분해해서 밖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60세를 넘어가면 이 공장에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위산 분비량이 30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대한소화기학회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의 47%가 위산 분비 저하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산이 줄어들면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인 펩신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합니다. 계란의 단백질을 잘게 부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소장에서 영양소를 흡수하는 융털의 길이도 짧아지고 대장에서 물을 흡수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30년 전에 새 것이었던 정수기 필터를 한 번도 교체하지 않은 채 지금도 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떤 오염물도 다 걸러냈지만
지금은 필터 구멍이 막히고 필터 소재 자체가 낡아서 깨끗한 물이 조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옛날에 걸러냈던 찌꺼기들이 다시 물속으로 흘러나올 수도 있습니다. 60세 이후 우리 위장이 바로 그 낡은 필터와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서로 성질이 맞지 않는 두 가지 음식이 동시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위장은 이것을 제대로 처리하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들은 세 가지 방향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뱃속에서 부패하면서 독소와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또 하나는 딱딱하게 굳어서 돌덩어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혈관으로 흡수되어 혈액을 오염시킵니다. 이것이 나이 들면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더 많이 체하고 더 자주 배가 아프고 더 쉽게 피곤해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자, 이 원리를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이제부터 계란과 만나는 순간 이 낡은 공장을 완전히 멈추게 만드는 첫 번째 상극 음식을 공개합니다. 많은 분들이 봄철이 되면 제일 먼저 찾는 음식이 있습니다. 달콤하고 시원한 과일의 여왕, 딸기입니다. 딸기가 비타민C 덩어리라고 해서 아침마다 삶은 계란과 함께 그릇에 담아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달걀 단백질에 비타민C까지 더하면 최고의 건강 식단 아닌가요? 하지만 의사인 제 눈으로 보면 이 조합은 결코 아름다운 쌍이 아닙니다. 오히려 최악의 조합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딸기 속에 들어있는 주석산이라는 성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딸기 특유의 상큼한 신맛을 내는 이 주석산이 위장 속에서 계란의 단백질과 만나면 소화 효소의 작용을 심하게 방해합니다. 마치 돌아가는 기어 사이에 모래를 집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기어가 삐걱거리다 결국 멈춰버리듯 위장의 소화 작용이 그대로 정지합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64세 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선생님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매일 아침 식단을 철저히 관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직접 세워둔 삶은 계란 2개에 딸기 10개를 함께 챙겨 드셨습니다. 나름 완벽한 단백질과 비타민의 조화라고 자부하셨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밥을 먹고 나면 속이 항상 더부룩하고 트림이 시도 때도 없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는데 증상이 점점 심해지더니 급기야 명치 아래가 묵직하게 뭔가 걸려있는 것 같은 느낌이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내시경 검사를 받으러 오셨을 때 카메라로 들여다본 선생님의 위장에는 음식물이 제대로 내려가지 못하고 덩어리를 이루어 위장 출구에 걸려 있었습니다. 딸기의 주석산과 계란 단백질이 엉겨붙어 만들어진 결과물이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딸기와 계란은 시간차를 두고 드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위장 속에서 친구가 아니라 원수입니다. 제 말을 들으신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럼 딸기와 계란은 영원히 같이 못 먹는 겁니까? 아닙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시간만 지키시면 됩니다. 아침에 계란을 드셨다면 딸기는 2시간 뒤에 드세요. 아니면 순서를 바꿔서 딸기 먼저 드시고 30분 뒤에 계란을 드셔도 됩니다. 그 순서와 시간차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자, 딸기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이것은 사실 딸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을이면 여러분이 박스째 사다 드시는 그 빨간 보석, 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의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탄닌이라는 물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떫은 감을 한 입 깨물면 혀가 마르고 입안 전체가 수렴되는 느낌이 드시죠? 그 느낌을 만드는 주인공이 탄닌입니다. 탄닌은 강력한 수렴작용을 가진 화합물인데 단백질과 만나면 즉시 결합해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마치 순간 접착제가 두 물체를 붙여버리듯이 탄닌이 계란의 단백질 분자들을 낚아채서 거대한 덩어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덩어리가 바로 위석, 즉 뱃속에 생기는 돌입니다. 제가 직접 치료했던 경기도 양평에 사시는 73세 김 어머님은 집 마당 감나무에서 딴 홍시를 매일 아침 삶은 계란 뒤에 챙겨 드셨다가 수술대 위에 누우셔야 했습니다. 어머님의 위장 안에서 꺼낸 위석의 크기는 주먹만 했습니다. 탄닌과 단백질이
2달에 걸쳐 만들어낸 검은 돌덩어리였습니다. 이 돌이 위장 출구를 막으면서 극심한 구토와 복통을 유발했고 결국 배를 가르는 개복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가을 햇볕에 빨갛게 익은 감을 보고 아까워서 챙겨 드셨던 마음이 결국 인생에서 가장 큰 대가를 치르게 만든 것입니다. 감을 드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계란과 함께 드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감은 훌륭한 과일입니다. 비타민 A가 사과의 6배나 들어있고 혈압을 낮추는 타닌의 긍정적인 효능도 있습니다. 단지 계란과 만나지 않도록 최소 2시간의 시간차를 두고 드시면 됩니다. 이 2시간이 여러분의 위장을 지키는 황금 간격입니다. 두 번째, 상극 음식으로 넘어갑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것은 뼈 건강과 단백질을 동시에 챙긴다는 믿음으로 매일 아침 계란과 함께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음식입니다. 바로 두유입니다. 특히 검은 콩 두유나 무가당 두유를 계란과 함께 드시면 최고의 아침 식사가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콩팥을 비명지르게 만드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콩팥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60대 이후 콩팥 기능이 60대 젊을 때의 70%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에서는 더욱 한계가 분명합니다. 계란 2개에는 약 12g의 고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두유 200ml 한 팩에는 약 7g의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둘을 동시에 마시면 아침 한 끼에 무려 20g에 가까운 단백질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마치 좁은 수도관에 갑자기 엄청난 양의 물을 한꺼번에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파이프가 버티지 못하고 터져버립니다.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리 능력을 초과하는 단백질이 들어오면 콩팥이 과부하에 걸립니다. 걸러내지 못한 단백질이 소변으로 줄줄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단백뇨입니다. 성남에 사시는 68세 이 선생님은 너무 말라서 걱정이 많으셨던 분입니다. 근육을 키우겠다고 매일 아침 삶은 계란 2개와 검은 콩 두유 2팩을 억지로 비우셨습니다. 그렇게 2달을 하셨는데 살은 찌지 않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마다 소변에 거품이 잔뜩 끼어 없어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검사를 해보니 콩팥 기능 지표인 크레아티닌진 수치가 경계선을 넘고 있었고 단백뇨 수치도 정상의 2배를 훌쩍 뛰어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억울해하시며 물어보셨습니다. 고기도 안 먹고 콩 단백질에 계란만 먹었는데 왜 콩팥이 나빠집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의 콩팥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짐을 혼자 다 받다가 허리가 부러지기 직전입니다. 얼마나 좋은 것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나이에는 얼마나 적당하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은 비싼 두유를 마시면서 비싼 소변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아침에 두유와 계란을 동시에 드시는 습관을 멈추셔야 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만약 두유도 마시고 싶고 계란도 드시고 싶다면 한 가지는 아침에 드시고 나머지 한 가지는 점심 이후에 드세요. 아침에 계란을 드셨다면 두유는 오전 10시쯤 간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간차를 두면 콩팥이 각각의 단백질을 여유 있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극 음식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성인 10명 중 9명이 식사 후에 습관적으로 찾는 바로 그 음료입니다. 녹차와 커피입니다. 계란을 드시고 입가심으로 진한 녹차 한 잔을 마시거나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 이것이 콩팥 안에 날카로운 유리 조각 같은 돌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녹차와 커피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수산이 계란 노른자의 풍부한 칼슘과 만나면 즉시 결합해서 수산 칼슘이라는 결정을 만들어냅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알갱이로 시작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콩팥 기능이 좋은 젊은 사람들은 이 알갱이들이 소변으로 씻겨 내려갑니다. 하지만 물을 잘 마시지 않고
대사 능력이 떨어진 60대 이후에는 이 알갱이들이 콩팥 안에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10년 동안 매일 아침 계란을 먹고 녹차를 마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작은 알갱이들이 차곡차곡 뭉쳐서 점점 커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요관으로 내려오면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유발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로결석입니다. 다도를 즐기시던 서울 강남의 65세 최 여사님은 10년간 매일 아침 삶은 계란을 드시고 고급 녹차를 진하게 우려 드셨습니다. 그것이 혈관을 씻어주는 장수의 비결이라고 믿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 밤 주무시다가 옆구리를 날카롭게 찌르는 듯한 끔찍한 통증에 잠에서 깨셨습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식은땀을 비우듯 흘리며 바닥을 기다가 구급차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제가 꺼낸 그 결석의 모양은 동글동글한 조약돌이 아니었습니다. 밤송이처럼 날카로운 가시가 뻗어있는 수산 칼슘석이었습니다. 그 가시들이 요관 점막을 핥히며 내려오는 고통은 의학적으로 분만 통증보다 더 심하다고 평가됩니다. 10년 동안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마신 녹차 한 잔이 콩팥 안에 무기를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수산의 양은 녹차보다 적지만 카페인이 이뇨작용을 일으켜 몸속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수분이 줄어들면 수산 칼슘이 녹을 물이 없어지고 농축되어 더욱 빠르게 결석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계란을 드셨을 때는 차나 커피를 마시면 안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딱 1시간만 기다리세요. 1시간이 지나면 계란의 칼슘이 소화되어 내려가고 수산과 만날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 1시간의 인내가 요관을 날카로운 결석이 핥히는 지옥 같은 고통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네 번째, 상극 음식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전혀 상상도 못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된장찌개입니다. 계란 반찬 하나에 된장찌개 한 그릇, 그리고 흰 쌀밥. 이것이 한국인의 가장 전형적인 아침 밥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합이 왜 문제가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된장에는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미 계란의 단백질에 된장의 단백질까지 더해지면 아까 두유 이야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단백질 과부하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나트륨입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에는 나트륨이 약 900mg에서 1200mg이 들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 2000mg의 절반을 아침 한 끼에 다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나트륨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혈관이 긴장하면서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계란 노른자의 나쁜 콜레스테롤이 이미 혈관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면 플라크, 즉 혈관 벽에 기름때가 착착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랜 시간 축적되면 협심증이 되고 심근경색이 됩니다. 계란 자체를 탓할 것이 아닙니다. 계란 옆에 나트륨 폭탄 된장찌개를 붙여놓은 것이 문제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아침 식사에 계란을 드실 때는 된장찌개 대신 맑은 채소국이나 미역국을 선택하세요. 된장찌개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저염 된장을 사용하거나 국물은 마시지 않고 건더기만 드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10년 젊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상극 음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중에 하나라도 계란과 함께 드시고 계셨던 것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화면 아래 댓글창에 저 몰랐어요 라고 적어주세요. 말이 씨가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 다짐을 글로 적어두시면 내일 아침 식탁에서 여러분의 손이 자연스럽게 그 음식으로 향하는 것을 막아줄 것입니다. 자, 5번째 상극 음식입니다. 이것은 특히 뼈 건강을 걱정하시는 어르신들이 계란과 세트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우유입니다. 계란과 우유를 동시에 드시면 안 된다는 말이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둘 다 완전 식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각각은 훌륭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드시면 문제가 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소화 속도의 충돌입니다. 계란 단백질은 위장에서 소화되는데 약 2시간이 걸립니다. 반면 우유의 카제인 단백질은 훨씬 오래, 약 3시간에서 4시간이 걸립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오면 위장이 우선순위를 결정하지 못하고 모두를 절반씩 처리하려다가 어느 것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흡수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심각합니다. 우유의 칼슘이 계란의 인산과 만나면 인산칼슘이라는 흡수가 어려운 화합물을 만들어냅니다. 뼈 건강을 위해 열심히 마신 우유의 칼슘이 계란 때문에 정작 흡수가 안 되어 그냥 빠져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뼈는 뼈대로 약해지는 악순환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계란과 우유 사이에 최소 1시간의 간격을 두세요. 아침에 계란을 드셨다면 우유는 오전 10시 간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계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5가지 상극 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딸기와 감의 탄닌 계열 과일, 두유, 녹차와 커피, 된장찌개, 우유, 이 5가지입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들을 영원히 못 드시라는 게 아닙니다. 시간차만 두면 됩니다. 2시간, 최소 1시간. 그 시간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속이 좀 허전하지 않으십니까? 나쁜 것만 잔뜩 이야기했으니까요. 이제부터는 정말 기분 좋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계란의 효능을 2배, 3배, 아니 더 폭발적으로 끌어올려주는 환상의 짝꿍 음식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합니다. 냉장고와 찬장에 이미 있는 것들이니까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계란의 첫 번째 환상의 짝꿍은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양파 알고 있어요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양파의 효능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양파에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케르세틴은 현존하는 천연 물질 중에서 혈관 청소 능력이 가장 뛰어난 성분입니다. 혈관 내벽에 달라붙어 있는 기름때를 직접 녹여내는 작용을 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강력한 파이프 클리너와 같습니다. 막힌 수도관에 파이프 클리너를 부으면 녹아서 내려가듯이 케르세틴이 혈관 안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녹여서 흘려보냅니다. 여기서 계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을 걱정하십니다. 그런데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계란을 적당량 먹을 때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계란 자체 때문이 아니라 계란과 함께 먹는 음식들 때문입니다. 계란에는 레시틴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레시틴은 콜레스테롤 분자를 붙들어서 혈관 벽에 달라붙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놀라운 기능을 합니다. 게다가 계란의 레시틴과 양파의 케르세틴이 함께 만나면 그 효과가 각각 따로 먹을 때보다 훨씬 강력해집니다. 계란과 양파를 함께 요리할 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라이팬에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살짝 두르고 양파 반 개를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주세요. 그 다음 계란 2알을 풀어서 함께 볶아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불세기입니다. 약불에서 천천히 볶아야 계란의 레시틴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강불로 너무 오래 볶으면 그 소중한 레시틴이 산화해서 효능이 사라져버립니다. 약불에서 2분. 이것이 계란 양파 볶음의 황금 시간입니다. 성남에 사시는 70세 박 선생님은 고지혈증과 고혈압이 심해서 언제 뇌졸중이 올지 모른다는 경고를 받고 늘 불안해하셨습니다. 저는 약보다 식습관이 먼저라고 판단하고 매일 아침 양파와 계란볶음을 처방해드렸습니다. 딱 6개월 뒤 검진 결과를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혈관 안에 가득했던 끈적한 기름기가 눈에 띄게 줄어 있었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얼굴색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칙칙하던 안색이 사라지고 불구스름한 혈색이 돌고 있었습니다. 보약은 무슨 보약입니까? 원장님이 시킨 대로 아침마다 양파, 계란 볶아 먹은 것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의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두 번째 환상의 짝꿍은 토마토입니다. 서양 속담에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은 파랗게 질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토마토는 의료계에서도 인정하는 최고의 건강식품입니다. 그런데 이 토마토를 혼자 드시는 것과 계란과 함께 드시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토마토의 빨간색을 만드는 리코펜이라는 성분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입니다. 혈관 노화를 막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리코펜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토마토를 그냥 생으로 먹으면 리코펜의 흡수율이 4%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대부분이 그냥 빠져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리코펜은 지용성, 즉 기름에 녹는 성질이 있습니다. 기름과 함께 들어와야만 우리 몸속으로 녹아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계란 노른자가 구원투수처럼 등장합니다. 계란 노른자의 풍부한 지방 성분이 토마토의 리코펜을 부드럽게 감싸서 체내 흡수율을 4%에서 무려 30% 이상으로 끌어올립니다. 열을 가하면 리코펜의 구조가 변해서 흡수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생토마토보다 살짝 볶은 토마토를 계란과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세 번째 짝꿍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식물계의 백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영양이 풍부한 채소입니다. 특히 60대 이후 노년기에 급격히 약해지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체내 독소를 제거하고 간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계란의 레시틴이 이 설포라판의 흡수를 돕는 지방 성분을 공급해주면서 브로콜리의 면역 강화 효과가 훨씬 극대화됩니다. 브로콜리를 그냥 삶아서 드시는 것보다 계란과 함께 볶아서 드시면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네 번째 짝꿍은 마늘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마늘은 그냥 먹어도 좋지만 계란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마늘의 알리신은 혈전을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편 계란의 비타민 E가 알리신의 항산화 효과를 증폭시킵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이 협력하면 혈관 청소와 혈전 예방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계란 요리를 하실 때 마늘을 두세 쪽 으깨서 넣으시면 됩니다. 마늘은 으깨거나 다질수록 알리신이 많이 생성됩니다. 다섯 번째 짝꿍은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바로 치즈입니다. 계란 요리 위에 치즈 한 장을 얹어 드셔보세요. 계란은 단백질은 풍부하지만 칼슘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치즈는 우유를 농축한 식품이기 때문에 칼슘이 매우 풍부합니다. 게다가 치즈의 지방이 계란 노른자의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D, E, K의 흡수를 크게 향상시킵니다. 골다공증 예방, 단백질 보충, 비타민 흡수율 향상을 한 번에 해결하는 완벽한 조합입니다. 단, 치즈는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으므로 저염 치즈를 선택하시거나 하루 한 장으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좋은 짝꿍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짝꿍 음식만큼이나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조리하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짝꿍과 함께 드셔도 조리 방법이 잘못되면 영양소가 전부 파괴되거나 오히려 소화장애의 원인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60세 이후 계란을 드시는 가장 완벽한 조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드시는 삶은 계란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계란을 얼마나 오래 삶으시나요? 15분? 20분? 혹시 시간을 재지 않고 그냥 충분히 익었겠지 하고 꺼내시지는 않나요? 오래 삶은 계란 노른자 겉면이 거무튀튀한 녹색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계란 흰자의 황성분과 노른자의 철분이 고온에서 오래 반응하여 황화철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노른자가 퍽퍽해지고 단백질이 과도하게 응고되어 소화하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위산이 충분한 젊은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지만 위산이 부족한 60대 이후에는 이 과응고된 단백질이 위장에서 몇 시간씩 버티며 소화불량과 더부룩함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날계란은 어떨까요? 예전에 목소리가 좋아진다거나 정력이 좋아진다고 날계란을 드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위험합니다. 첫째로, 살모넬라균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로, 날계란 흰자에 들어있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비타민 B7인 비오틴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비오틴은 머리카락과 손톱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날계란을 오래 드시면 탈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날계란이 탈모를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여러 기관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완숙도 아니고 날 것도 아닌 최적의 상태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반숙입니다. 흰자는 완전히 익어 있고 노른자는 내부가 촉촉하게 흐르는 상태. 바로 이 상태에서 계란의 영양가가 가장 높습니다. 레시틴을 비롯한 지용성 영양소들이 열에 의해 파괴되지 않은 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소화 속도도 완숙보다 훨씬 빠릅니다. 위장에 들어가서 위산이 힘겹게 녹일 필요 없이 스르르 풀리며 소화됩니다. 이 완벽한 반숙을 만드는 황금 시간이 있습니다. 냄비에 물이 펄펄 끓기 시작하면 계란을 조심스럽게 넣으세요. 이때 식초를 조금 넣으면 혹시 계란이 깨졌을 때 흰자가 퍼지지 않도록 잡아줍니다. 그리고 타이머를 켜세요. 딱 7분입니다. 7분 후에 건져서 바로 찬물에 1분간 담그세요. 그러면 껍질이 쉽게 벗겨지고 노른자가 크림처럼 부드러운 완벽한 반숙이 완성됩니다. 이 7분이 마법의 시간입니다. 제가 직접 진료했던 90세가 넘는 장수 어르신들의 식단을 조사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매일 아침 이 7분 반숙 계란을 드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오랜 경험으로 몸이 가장 편안해하는 방법을 본능적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스크램블드 에그는 어떨까요? 스크램블드 에그도 좋은 선택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강불이 아닌 약불에서 천천히 익혀야 합니다. 너무 강한 열에서 빠르게 조리하면 계란의 영양소가 산화됩니다. 둘째, 버터 대신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사용하세요. 들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이 계란의 영양과 시너지를 냅니다. 셋째, 소금 대신 후추나 허브로 간을 하세요. 나트륨을 줄이면서도 풍미를 살릴 수 있습니다. 계란 프라이는 어떨까요? 계란 프라이를 드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름의 종류와 온도입니다. 버터나 마가린 대신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기름이 너무 뜨겁게 달궈진 상태에서 계란을 넣으면 가장자리가 타면서 트랜스 지방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중불에서 기름이 적당히 달궈지면 계란을 넣고 뚜껑을 덮어 약불에서 천천히 익히세요. 흰자가 하얗게 익으면서 노른자는 살짝 흔들리는 상태가 될 때 꺼내세요.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계란 프라이입니다. 이제 조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셨으니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60세 이후에는 하루에 계란을 몇 개나 드셔야 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오랫동안 계란은 콜레스테롤 덩어리라는 누명을 쓰고 있었습니다. 계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으니 드시면 안 된다. 하루에 한 개만 드세요.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잘못된 상식이라는 것이 최신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2023년 국제심장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이 하루 2개의 계란을 섭취해도 심혈관 질환 발생률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서 계란을 적당히 드신 그룹이 전혀 드시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량이 더 잘 유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혈중 콜레스테롤의 80%를 간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전체의 20%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몸은 외부에서 콜레스테롤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내부 생성량을 줄이는 항상성 조절 능력이 있습니다. 계란을 먹는다고 해서 바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60세 이후 하루에 계란을 몇 개 드시면 될까요? 일반적인 건강 상태의 어르신이라면 하루 1개에서 2개가 적당합니다. 이미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거나 당뇨병이 있으시다면 1개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너무 야위셨거나 근육이 많이 빠진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하루 2개에서 3개를 드셔도 됩니다.
계란을 드시기에 가장 좋은 시간대는 언제일까요? 아침이 가장 좋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근육을 합성하는 단백질 합성 능력은 아침에 가장 높습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그 아미노산들이 하루 종일 근육 합성에 쓰입니다. 반면 저녁에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자는 동안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장에 부담이 됩니다. 아침 기상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계란을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입맛이 없어서 계란이 목구멍에 넘어가질 않는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먼저 드시고 10분 뒤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그러면 소화 효소 분비가 자극되면서 식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한 계란을 삶을 때 좋아하시는 채소를 함께 넣어 영양수프를 만드시거나 토마토와 양파를 넣어 볶음밥으로 만드시면 먹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지금까지 상극 음식 5가지와 짝꿍 음식 5가지, 그리고 조리 방법과 섭취 전략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계란에 관한 잘못된 상식 몇 가지를 직접 뒤집어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상식 첫 번째, 계란 흰자만 먹는 것이 더 건강하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레시틴, 비타민 D, 비타민 A, 아이오딘, 셀레늄, 콜린 등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흰자만 먹으면 단백질을 섭취하지만 이 귀한 영양소들을 전부 버리는 셈입니다. 특히 콜린은 뇌 건강에 필수적인 성분인데 계란 노른자가 천연 콜린의 가장 풍부한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치매 예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계란 노른자를 절대 버리지 마세요. 잘못된 상식 두 번째, 계란은 냉장 보관해야 한다. 사실 이것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미국과 한국처럼 세척란을 유통하는 나라에서는 냉장 보관이 맞습니다. 하지만 세척 과정에서 계란 껍데기에 큐티클이 제거되기 때문에 세균이 침투하기 쉬워져 냉장 보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계란을 냉장장 보관할 때는 뾰족한 쪽을 아래로 향하게 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노른자가 중앙에 위치하고 기실이 위쪽에 놓여 계란이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잘못된 상식 세 번째, 노른자 색이 진할수록 더 영양가 있는 계란이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노른자의 색깔은 닭이 먹는 사료에 들어있는 색소 성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로 옥수수를 먹으면 진한 노란색이 나오고 밀을 먹으면 연한 노란색이 나옵니다. 색깔이 진하다고 해서 더 영양가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색소를 과도하게 첨가한 사료를 먹인 경우도 있으니 색깔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농가에서 나온 계란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상식 네 번째, 계란을 먹으면 혈압이 올라간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계란 흰자에는 고혈압을 낮추는 펩타이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심혈관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가 매일 계란 2개를 8주간 섭취했을 때 혈압이 평균 10mm 수은주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계란을 소금에 찍어 먹거나 나트륨이 많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혈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란 자체가 혈압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상식 다섯 번째, 유통기한이 지난 계란은 무조건 버려야 한다. 이것도 조금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계란의 신선도를 확인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물에 넣어보세요. 신선한 계란은 가라앉습니다. 오래된 계란은 뜹니다. 완전히 뜨는 계란은 버리셔야 하지만 가라앉으면서 약간 비스듬히 선다면 아직 먹을 수는 있습니다. 단, 완전히 익혀서 드세요. 이 물 테스트 하나로 유통기한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7일 계란 건강 플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3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됩니다. 첫 번째 원칙, 계란 드시기 전후 2시간 안에 감, 딸기 등 탄닌 함유 과일을 드시지 마세요. 계란 드신 후 1시간 안에 녹차나 커피를 마시지 마세요. 두유와 우유는 계란과 동시에 드시지 말고 1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이 원칙 하나만으로도 신장 결석과 위석 발생 위험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두 번째 원칙, 계란은 반드시 양파, 토마토, 브로콜리, 마늘 중 하나 이상과 함께 드세요.
혼자 드시는 것보다 영양 흡수율이 2배에서 3배까지 높아집니다. 그냥 삶은 계란을 드실 때도 옆에 토마토 1개, 양파 몇 조각을 곁들이시면 됩니다. 요리가 번거로우시면 그냥 생으로 옆에 두시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원칙, 계란은 반드시 7분 반숙으로 드세요. 타이머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계란을 드신 후 30분 이내에 5분에서 10분 정도 가볍게 걸으세요. 식후 걷기는 계란의 단백질이 근육으로 합성되는 속도를 높여줍니다. 혈당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7일만 지켜보세요. 3일째부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게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5일째가 되면 소화가 전보다 편해졌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7일이 지나면 얼굴색이 달라지고 손끝 발끝엔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이 방법을 처방한 환자분들에게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계란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상극 음식은 탄닌 함유 과일인 감과 딸기, 두유, 녹차와 커피, 된장찌개 고나트륨 음식, 그리고 우유입니다. 이 5가지입니다. 단 절대 못 드시는 게 아닙니다. 계란과 최소 1~2시간의 시간차만 두시면 됩니다. 계란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짝꿍 음식은 양파, 토마토, 브로콜리, 마늘, 치즈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계란과 함께 드시면 영양 흡수율이 몇 배로 뛰어오릅니다. 계란은 7분 반숙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완숙도 날 것도 아닌 흰자는 익고 노른자는 촉촉한 반숙. 이것이 60세 이후 위장이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최적의 상태입니다. 하루 섭취량은 일반적으로 1개에서 2개.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은 1개. 너무 말라서 근육이 걱정되시는 분은 의사와 상담 후 2개에서 3개. 그리고 식후 30분 이내에 짧은 산책을 더하시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어렵고 복잡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일 아침 식탁에서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타이머 한번 켜시고 양파 반 개 더 써시고 커피 한 잔을 1시간만 늦게 마시는 것. 그 작은 변화들이 10년 뒤 여러분의 몸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만나는 많은 어르신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아프지 않게만 살면 됩니다. 손자 결혼식까지만 건강하게 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평생을 자식과 가족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정작 본인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는 분들. 하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이상의 삶을 누리실 자격이 있습니다. 손자 결혼식에서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손자가 낳은 증손자를 안아보시고 함께 공원을 걸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으로 시작되는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냄비에 물을 올리고 타이머를 7분에 맞추는 그 순간, 여러분의 더 건강한 노년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가져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 단체 대화방에도 꼭 공유해 주세요. 오늘 배우신 이 내용을 혼자만 간직하기에는 너무 소중한 정보입니다. 여러분 곁에 사랑하는 분들도 함께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평생 건강 주치의 최준혁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건강한 식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아직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란과 상극인 음식, 짝꿍 음식, 조리법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계란이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정말 도움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부모님의 치매이고 부모님 본인도 가장 두려운 것이 기억을 잃는 것이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도 빠뜨리면 안 되겠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심경과 이정민 교수팀이 2022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계란을 주 5회 이상 드시는 60대 이상 그룹은 거의 드시지 않는 그룹에 비해 경도 인지장애 발생률이 37% 낮았습니다. 이 놀라운 차이의 핵심이 바로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콜린입니다. 콜린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아세틸콜린이 충분해야 뇌의 신경세포들이 서로 원활하게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아세틸콜린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흐려지며 결국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뇌 속의 신경세포들은 각각 집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집들 사이에 전화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서로 소통할 수 있는데 아세틸콜린이 바로 그 전화선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전화선이 하나둘씩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콜린을 충분히 섭취하면 끊어진 전화선을 다시 이어주는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계란 노른자 2개에는 하루 콜린 권장량의 절반 가까이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매일 꾸준히 드시면 뇌의 전화선이 계속 보수되고 유지됩니다. 오늘 어디에 있건 손자, 손녀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어제 뭘 먹었는지 기억할 수 있고 함께 공원을 걸으며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노년입니다. 그 소중한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지키는데 매일 아침 계란 한두 개가 이렇게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계란을 버리고 있었다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계란을 고르는 방법입니다. 마트에 가면 계란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무엇을 골라야 할지 헷갈리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정란, 무정란, 동물복지 인증란, 자연방사 계란, 유기농 계란 등 종류도 제각각이고 가격도 천차만별이니까요. 제가 신장내과 의사로서 권장하는 계란 고르기 기준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항생제 사용 여부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계란 껍데기에 10자리 숫자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의 마지막 한 자리가 사육 방식을 나타냅니다. 숫자 1은 방목, 2는 축산의 평사, 2는 개선형 케이지, 4는 기존 케이지입니다. 가능하면 1번이나 2번을 선택하세요. 닭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환경에서 키워진 계란일수록 오메가3 함량이 높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신선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물 테스트를 해보세요. 완전히 가라앉는 계란이 가장 신선합니다. 마트에서는 산란 일자 표시를 확인하세요. 현재 한국에서는 계란 껍데기에 4자리 숫자로 산란 일자를 표시합니다. 앞 2자리가 월, 뒤 2자리가 일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크기보다 상태입니다. 크고 비싼 계란이 반드시 더 영양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껍데기에 이물질이 없고 깨끗하며 균일하게 색이 든 것을 고르세요. 껍데기가 너무 얇거나 표면이 거칠고 울퉁불퉁한 것은 닭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계란 보관에 대해서도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란은 냉장고 문 쪽 선반에 보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닫을다 터대마다 온도 변화가 생겨서 계란이 더 빨리 상합니다. 냉장고 내부 선반 가장 안쪽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뾰족한 쪽을 아래로 향하게 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노른자가 기실에서 멀어지고 공기와의 접촉이 줄어들어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계란을 드실 때 일회용 손세정제를 사용하신 뒤 바로 계란 껍데기를 만지지 마세요. 손세정제의 화학 성분이 계란 껍데기 미세 기공을 통해 내부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손을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은 후 계란을 다루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제 실제로 내일 아침 식탁에서 바로 만들 수 있는 건강 계란 레시피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료는 모두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이고 조리 시간은 10분 이내입니다. 첫 번째 레시피는 앞서 박 선생님 사례에서 소개했던 토마토, 양파, 계란볶음입니다. 재료는 계란 2개, 토마토 1개, 양파 반 개, 들기름이나 올리브유 1숟가락, 소금 대신 후추 약간입니다. 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양파를 먼저 투명해질 때까지 중불에서 2분 볶아줍니다. 그 다음 토마토를 넣고 1분 더 볶아주세요. 토마토가 살짝 물러지면 계란을 풀어서 넣고 약불에서 2분간 천천히 저어가며 볶아줍니다. 완성입니다. 이 요리 하나로 혈관 청소, 항암, 단백질 보충을 동시에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레시피는 마늘 브로콜리 계란 수프입니다. 재료는 계란 1개, 브로콜리 1줌, 마늘 2쪽, 멸치 육수나 물 2컵, 소금 약간입니다. 냄비에 육수를 끓이고 마늘을 으깨서 넣어줍니다. 브로콜리를 한 입 크기로 잘라 넣고 2분간 끓여줍니다. 마지막에 계란을 풀어서 붓고 저어주면 계란꽃이 피어납니다. 간은 소금으로 최소한만 하세요. 따뜻한 수프 한 그릇으로 면역력과 뇌 건강을 동시에 챙기시는 겁니다. 세 번째 레시피는 시금치 치즈 계란찜입니다. 재료는 계란 2개, 시금치 1줌, 저염 치즈 1장, 물 2숟가락입니다. 계란을 풀고 물을 섞어줍니다. 데친 시금치를 잘게 썰어 넣고 잘 섞어줍니다. 내열 용기에 담아 치즈를 올리고 전자레인지에서 2분 돌려주세요. 부드럽고 고소한 영양 계란찜이 완성됩니다. 시금치의 철분과 계란의 단백질, 치즈의 칼슘이 한 그릇에 담깁니다. 칼슘이 부족하셔서 골다공증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립니다. 이 세 가지 레시피를 번갈아 드시면 매일 아침 식탁이 지루하지 않으면서도 완벽한 영양을 채울 수 있습니다. 아직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계란을 드시는 것과 함께 반드시 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물 마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 마시는 것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실제로는 잘 안 드신다고 하십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시기 때문에 물을 마셔야겠다는 신호가 오기 전에 이미 탈수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투석 환자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평생 물을 잘 마시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아까 말씀드린 수산 칼슘이 녹아 내려가지 못하고 결석이 됩니다. 단백질 찌꺼기도 씻겨 내려가지 못하고 콩팥에 쌓입니다. 혈액이 진해져서 혈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체중 곱하기 30ml가 기준입니다. 체중이 60kg이신 분이라면 하루 1800ml, 즉 약 9잔의 물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기상 직후 따뜻한 물 1잔, 아침 식사 30분 전 1잔, 오전 10시 1잔, 점심 식사 30분 전 1잔,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정해서 드시는 것입니다. 냉장고 위나 텔레비전 옆 잘 보이는 곳에 물병을 두시면 잊어버리지 않고 드실 수 있습니다. 계란과 함께 반드시 충분한 물을 드시는 것,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는 마지막 처방입니다. 좋은 음식을 드시면서 물까지 충분히 드시면 여러분의 콩팥은 맑고 깨끗하게 오래오래 일해줄 것입니다. 혈관은 막힘없이 청청하게 흐를 것입니다. 뇌는 선명하게 기억하고 빠르게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아주신 여러분은 이미 평범한 분들이 아닙니다. 내 건강을 소중히 여기고 더 건강한 내일을 향해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 의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십니다. 의사로서 제가 가장 기쁠 때는 환자가 회복되는 순간도 아니고 칭찬받는 순간도 아닙니다. 환자가 스스로 건강해지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선택하신 것 자체가 이미 그 의지의 표현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이 혼자서는 알기 어려운 건강의 진실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가장 도움이 됐던 내용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제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방향을 결정하는 소중한 나침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